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참 신기한 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긴장하고 울음을 터뜨리죠.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아이를 안고 있는 마음 약한 부모는 같이 따라 울기도 하고요. 어른이 되어서는 이렇게 두렵고 긴장되는 대상이 하나씩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법과 관련된 곳, 예를 들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서 전화나 통지서가 오면 그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눈앞이 깜깜해지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저에겐 이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안녕하세요. DJ 나이 먹은 어린 왕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의 제목이 소송인데요. 소송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목만으로도 눈길이 가는 책인 것 같습니다. 첫 곡 킹커즈 모레이러의 음악 데저트 플래닛 감상하시면서 소설 읽는 사람들 시작하겠습니다. 킹커즈 모레이러의 데저트 플래닛 사막행성 듣고 오셨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에 특히 공정성을 잃은 법의 행포는 생명이 없는 마치 사막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첫 곡으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할 소설의 작가는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명한 작가들은 어떻게 이름이 입에 착착 붙을까요? 알베르 카미, 헤르만 헤세, 레프 톨스토이, 프란츠 카프카 등등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서 한 번씩 미소 지으며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럼 먼저 소설 소송의 대략적인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요제프 K는 30번째 생일날 아침 하숙집에서 2명의 감시인에게 갑자기 체포되는데요. 소송에 휘말린 그는
31번째 생일 전날 밤에 2명의 집행인에 의해 처형당하는 1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주는 이미지와 초반부에 서술되는 스토리로 보아서는 장르가 유무죄를 다투는 법정 스릴물인 줄 알았는데요. 부패한 사법부와 거대한 공권력과 싸우는 개인의 고독한 법정 투쟁 같은 거 말입니다. 은행의 자금 담당 부장인 요제프 K를 고소한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소송한 내용은 무엇일까를 추리하며 읽어나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요제프 K를 중상모략한 것이 틀림없다. 그가 무슨 특별한 나쁜 짓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 느닷없이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소송의 첫 문장인데요.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주인공 K는 소송에 휘말린 그 죄를 본인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설의 초반부는 지식인이 부당한 사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첫째 판 심리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사법제도의 본질이죠 라며 예심 판사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또한 죄가 있는 건 조직 자체이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고위 관료들이지요 라고 주장하며 그 시대의 부패한 관료주의와 법치주의를 비판하는 자세를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무죄를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숙부가 소리쳤다. 뭐가 사실이란 말이냐? 그게 도대체 사실일 수가 있어? 어떤 소송이지? 설마 형사소송은 아니겠지? 형사소송입니다. K가 대답했다. 그런데 넌 형사소송이란 점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여기 이렇게 조용히 앉아만 있다는 거냐? 숙부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제가 조용히 있을수록 결과는 더 좋을 거예요. K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걱정 마세요. 그런 말로 내가 안심할 수 있겠어? 숙부가 소리쳤다. 요제프, 이 녀석 요제프야. 너 자신에 대해 그리고 친지들과 우리 가문의 명성을 생각해봐. 너는 이제껏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수치가 되어서는 안 돼. 너의 그 태도 말이야. 숙부는 머리를 비스듬히 기울인 채 K를 바라보았다. 네 태도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나. 숙부는 주인공 K가 자신의 형사소송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 가문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걱정하며 주인공에게 화를 냅니다. 이후 K는 숙부의 뜻에 따라 변호사를 만나고 소송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과연 숙부의 조언대로 법정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법제도의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게 될까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You may say that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or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that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You may say that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원곡 존 레넌의 이매진을 에바 캐시디의 음성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원곡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에바 캐시디의 노래를 애청하는데요. 듣고 있으면 그 목소리의 울림으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천국과 지옥이 없고 국가가 없고 소유가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공유한다고 상상해 본다면, 소설 속의 주인공 K의 고민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선곡해 보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사건이 점점 더 알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변호사가 주장하기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변호사의 개인적인 연출이며, 바로 여기에 변호의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며 법률적 조언보다는 인맥 자랑만 합니다. 아무리 비위에 거슬리는 터무니없는 일이 있더라도 관리들에게 미운 틀 박히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여전히 어떤 이유로 기소되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학대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듯이 거대한 공권력과 복잡한 제도는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쳐나가게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는 사법체계의 부조리함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과 비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몽환적인 판타적인 성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그 해석의 몫을 오로지 독자에게 던져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 소설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은 학자와 평론가들의 논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독특하고 독자들의 해석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겠죠. 오늘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도 어쩌면 제 삶이 투영된 편향된 해석일 수 있겠지만 나름 재미있는 시도일 것 같아 살짝 흥분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마지막까지 다 읽고 나면 다시 전체적인 조합의 느낌이 미묘하게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소설이 유무죄를 다투는 단순한 법정 스릴러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 공소장이 없을 수 없고 원고와 피고가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유무죄를 가리는 법정이라는 장소가 흥미로운데요. 서민들이 거주하는 어느 가정집에 법정이 있고 가정집 다락방에 법원 사무처가 있다는 판타지적인 면을 통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1장 제목이 체포인데 신체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자유롭게 풀어주지도 않는 이상한 감시인들이 계속 주인공 주위를 맴돌다가 주인공의 직장인 은행 창고에서 감시인 상부기관의 간부가 이 감시인들을 매로 때리는 이상한 광경도 목격되는데요. 작가는 이렇게 여러 판타지 장치들을 현실과 뒤섞어 놓으면서 우리의 삶을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의 인생으로도 비교될 수 있는데요. 주인공 요제프 K는 아무 잘못도 없이 체포되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심리적 압박과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소송의 이유도 모른 채 법의 집행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난 우리 인간이 계속되는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K는 일어나자마자 느닷없이 체포되어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법과 사회의 굴레에 구속되며 제한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우리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히메나 꼰테라스의 음악 호프리스, 희망이 없는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소설 읽는 사람들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소설 소송에서 주인공 K는 구원을 받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는데요. 그는 특히 비르스트너라는 여인으로부터 구원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변호사와 승직자라는 대인으로부터도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실패하는데요.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합니다. 결국 K는 절망적 파멸과 함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는 삶 속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우리 인간 삶의 한계에 대한 묘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인 2명에 의해 끌려간 K는 채석장에서 가슴에 칼로 2번 찔리게 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K의 마지막 유언이 참 인상적입니다. 개각군.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이와 관련이 있는 보험회사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했는데요. 카프카는 현대 관료주의를 이렇게 묘사하였다고 합니다. 현대 관료주의는 이해할 수 없이 되어버린 제도화된 권력이다. 이해할 수 없이 되어버린 제도화된 권력. 이 작품에서도 주인공 K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법 질서와 종교 질서 앞에서 도리어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가정을 통해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무기력한 개인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카프카가 말한 현대는 이 소설이 1914년에 집필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런 관료주의가 해소되었겠죠. 하지만 이런 고전소설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사랑받는다는 것은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적 모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작가의 시선으로 사회를 비판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큰 울타리가 있기에 우리는 보호받고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누리기 때문이죠. 또한 법이 있기 때문에 무법적 행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범죄로부터 우리 삶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국가와 법의 중요성이 커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작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요? 법은 공정한가? 국가는 정의로운가? 이것은 정의의 여신입니다. 마침내 하가가 말했다. 이제야 알아보겠군요. K가 말했다. 이것이 2눈을 가리고 있는 안대이고 이것이 저울이군요. 그런데 발꿈치에 날개가 돋아 있으니 날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가가 말했다. 주문한 대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사실 정의의 여신과 승리의 여신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입니다. 결코 좋은 결합이 아니군요. K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의의 여신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울이 흔들리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지요. 저야 그저 주문자의 뜻에 따를 뿐이지요. 하가가 말했다. 정의의 여신상에 대한 K와 하가의 대화인데요.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한 손에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저울은 공정한 판결을, 칼은 처벌을 의미하죠. 그리고 2눈을 가리고 있는 안대는
사사로움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날개를 달아 승리의 여신을 함께 그렸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끼리 이익을 도모하며 승리를 한다면 우리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없겠죠. 돈 있는 자들과 권력 있는 자들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는 법꾸라지들이 판치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아주 적절한 묘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일까요? 네,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신 신청곡 소개해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신희수님이 보내주신 글인데요. 좋아하는 곡이고 가사도 아름답지만 멜로디가 사랑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해서 언제 어느 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게 하는 곡입니다. 아들이 바이올린으로 켜줄 때면 행복합니다. 아이들 어릴 때 참석한 모임에서 여성성악가님이 부르시는 걸 들으며 무척 감동했었죠. 라이브의 매력이 이구나 싶어 식사하는 내내 집에 오면서도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추운 겨울에 마음 따뜻하게 녹여줄 김동규 성악가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려주세요.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으로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것.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승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승서 공동체 FM의 소설 읽는 사람들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12시에 방송되며 재방송은 수요일 오전 7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는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승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승서 공동체 FM 홈페이지 온에어 또는 구글 스토어에서 승서 공동체 FM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설 읽는 사람들에서는 책에 대한 감상과 사연,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톡 오픈 채팅방에 소설 읽는 사람들을 검색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승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을에 사는 누구나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안나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쌌나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신희수 청취자님의 신청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듣고 있으니까 행복한 일상이 마구마구 떠오르면서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채팅방에 올려주신 글에 보니까 얼마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읽어볼게요 라고 써주셨는데 전화 인터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희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라디오 방송 소설 읽는 네. 사람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도 잘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먼저 그러면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신희수라고 하고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들에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네. 인터뷰에도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청취하시니까 책은 네.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네, 혹시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신가요? 네, 요즘 들어서 역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약간 역사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최근에 읽었던 재밌는 역사책은 세금의 세계사라는 책인데요.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사 그럼 보통 이제 역사 예전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거 위주로 나오는 책들이 많은데 네. 그거는 주제가 세금에 대한 거여서요. 영국에서의 세금 이야기라든지 뭐 창문세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홍콩의 세금 정책, 카우퍼스웨이트가 한 세금 정책에 대한 얘기라든지요. 그런 내용들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세금에 대한 얘기여가지고요. 네. 역사랑 관련지어서 나오니까 경제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일단은 재미있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 세금에 네. 관련된
네. 이제 역사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 비트코인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예, 그런 네네. 내용들도 나오고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오래 예전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세금에 대한 세계사를 쭉 훑어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세금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디지털 노마드족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나라에 고정돼서 살지 않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네. 경우에는 세금을 음, 어떻게 부과하고 소득세라든지 뭐 음, 다른 그 밖에 별도의 음, 세금은 어떻게 낼 것인지 음, 이게 현금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하는 아, 책이었어요. 네, 네, 그러시군요. 제가 네. 최근에는 역사 쪽에는 지금 안 읽고 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우리 신희수님은 소설 네. 쪽은 좀 읽고 계신가요? 네. 소설도 좋아하고요. 네. 이제 안나 까레니나 조금씩 읽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네. 아, 그 완전 저 러시아 명작 사람, 소설이네. 네. 근데 네. 이렇게 책이 여러 권인 줄 몰랐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도 예전부터 되게 읽고 싶었고요. 이게 음, 러시아 작가들의 책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예, 네. 그나마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조금 네네. 읽다가 다 아, 못 그건 읽었는데요. 그나마 중편인데, 네네. 그죠? 네. 네네. 근데 안나 이거는, 카레니나는 좀 굉장히 네. 읽기가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네. 조금 염려도 되는데 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러시구나. 예, 네. 그래서 조금은 더 이렇게 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 음, 도전해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저희들 선정해 있는 소설 네, 소송, 오는 어떻게 네, 다 읽으셨는지, 다는 읽지 네네. 못했는데요. 한 어느 정도까지 읽으셨나요? 여기 잠시만요. 그 텅 빈 법정에서 네. 대학생 법원 사무처 아, 있는, 예, 그 부분 이제 거의 음, 다 그러면은 읽어가는데요. 아직까지는 네, 초반부인데요. 네, 지금 네. 스토리가. 네. 죄송해요. 많이 못 읽어서. 그러면은, 네네. 뭐, 지금이라도 읽으시고, 또 저희들이 네, 방송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네, 방송 한번 들으시면서 또 본인 네, 읽으시는 거하고 이렇게 매치하면은 더 네,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네, 읽고 난 후에 감상, 네, 지금 읽으신 때까지, 네. 네, 감상이 어떠신지 한번 어, 들어볼까요? 제가 그러니까 중간도 사실 못 읽은 거라서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네네네. 모르겠는데요. 괜찮습니다. 네네. 예, 이게 소송을 통해서 이 K를 중심으로 해서 K가 바라보는 음, 그런 법원에서 일어나는 그 심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예심 음, 판사에 보여지는 그 모습들,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심리를 혹시 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 법원에 다시 갔을 때 거기에서 다시 보게 된 그 세탁부 여인과 음, 그 세탁부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그 세탁부 여인에게 좀 마음을 갖는다고 할까? 약간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음, 세탁부 여인이 자기는 남편이 있는데도 그 음, 대학생과 또 그다음에 K를 또 이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 네, 모습을 보면서 네, 여기까지 읽긴 했지만 약간 네, 이런 모습들이 네,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네, 사람들의 성향, 약간 네. 비윤리적인 모습이면서도 예, 네네. 그런 모습들을 네, 다 나타낸 게 아닐까, 그거를 K의 시선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K의 경우도 굉장히 고위 그 은행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본부장이죠. 네. 네. 그런데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한테 음, 이렇게 음, 잠깐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고, 음, 또 여기 세탁부인 이 여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너무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몸을 맡겨도 나는 괜찮다. 약간 음,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되겠다. 약간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보였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남편, 그러니까 법원의 정리인 이 세탁부 여인의 남편도 현실을 알지만 자기가 너무 부당하게 당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정말 음, 그 권력의 힘 때문에 어쩔 수 네네. 없이 예, 네. 숨죽여야 하는 그 약자의 음, 모습, 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이런 소송, 어떤 하나의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과 거기서 보여지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서 이런 사람 충분히 있어. 이런 일들 충분히 일어나.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런 거를 네,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맞습니다. 예,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소설의 매력이 우리 네. 천태만상의 인간 군상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죠? 네. 네. 특히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그 세탁 부인이라든지 네. 이제 그 변호사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뒤로 가면은 하가도 나오고 또 상인도 네. 나오고 또 네. 이제 뭡니까 목사 네, 네. 또 나오는데 다 이런 분들이 법원과 관련된 인물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 인물들이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인물들이 거의 다 좀 타락한 인물로 나와요. 네. 네, 이 여자분도 그렇고 뒤에 네. 가면 또 여성분이 한 두 분 정도 더 나오는데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네. 우리 현실에 이렇게 접목하면서 네. 읽어보면은 아, 나는 어떻게 삶을 바라봐야 될까 하는 그런 교훈을 또 줄 수 있는 게 소설의 네. 매력이니까 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들께 그 보내주신 이제 음악 사연글 보니까 네. 그 자네에 대한 사랑이나 이 가족이 화목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행복해 보이고 그러신데, 네. 뭐, 그 바이올린 켜시는 네. 아드님? 네네. 네, 아드님이라든가, 뭐, 네. 가족에 대해서 뭐 자랑하실 거나 아니면은, 네. 요런 부분은 요즘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인터뷰를 네. 마칠까 합니다. 어떠세요? 네. 네.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좀 저도 이제 첫 아이 키울 때 특히 이렇게 서투른 면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예, 그래도 엄마를 항상 따르고 엄마를 좋아해서 제가 아, 아이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네. 나름대로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을 같이 버텨주고, 이제 제가 울 때 엄마 눈물 닦아주면서 엄마 울지 말라고, 예, 이렇게 다독여주고, 어, 그 어린 아기가 어, 그렇게 저한테 힘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두고 있거든요. 둘째는 네. 그러면은 둘째 따님, 중학교 2학년 올라가요. 따님네? 네네. 아, 예. 네. 그래서 음, 아이들한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줘서 너무 음, 고맙고요. 좀 아, 힘든 부분은 이제 네.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네. 이제 입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라 그렇죠. 어제 네. 아들하고 조금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자녀분하고도 말다툼,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의견이 제가 다 다르시니까. 네. 제가 좀 음, 화를 내서 오늘 아들한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아들이 아직 화가 안 풀렸어요. 아, 저희 방송 네. 같이 한번 들으면서 네. 엄마의 이런 고민들을 알 수 있으니까 아마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게 신 했고요. 교수님, 이 인터뷰 네.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간 아이, 관계상 감사합니다. 네. 네,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 방송 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방송 소설 읽는 사람들에서는 매월 한 권의 명작 소설을 선정해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음악 신청과 책을 읽은 감상 등의 사연을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독자들이 올려주신 한 줄 평도 한번 볼까요? 유명해서 읽었는데 그냥 그래요 라는 글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내용은 잘 읽혔지만 해석은 어려웠다는, 문학은 역시 어렵다. 인간인 이상 이미 유죄. 정말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카프카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읽지 말아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두 번은 읽어야 하는 책. 다 읽고 나니 내가 바로 여저부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의 한 줄 감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드디어 처음으로 사안과 관련된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라는 것이 K로 하여금 다른 일은 모두 잊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K가 말했다. 그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기뻤다. 일반인 개인에게 한 대답이라 어떤 책임도 뒤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랬다. 아직까지 아무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어온 적이 없었다. 그는 이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덧붙였다. 나는 완전히 결백합니다. 그렇군요. 하가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죄와 죄의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문장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원죄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소설 앞부분에서도 K가 사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욕망투성인데 거기에서 비롯되는 죄의식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죄일 수 있으며 자신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하나의 소송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자신의 무죄와 결백, 완전 무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결말에 이르면 K는 기다렸다는 듯 집행인들을 따라 났습니다. 재앙의 몸짓 없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죽음조차도 그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이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죽음을 기대할 수 없는 장면인데요. 개각군이라고 외치며 치욕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 또한 위선과 권력을 탐하는 사회 구조에 굴복하며 살아온 부조리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았는데요. 책을 읽으신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프랑스 샹송 샤를 갱스브르의 루파 누트렉 레스테 떠나는 자와 남은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Ont-ils oublié leurs promesses? Au moindre rire, au moindre geste, les grands amours n'ont plus d'adresse. Quand l'un s'en va et l'autre reste, n'est-il péché que de jeunesse? N'est-il passé que rien ne laisse? Les grands amours sont en détresse lorsque l'un part et l'autre reste. Reste chez toi, vieillis sans moi, ne m'appelle plus, efface-moi, déchire mes lettres et reste là. Demain peut-être tu reviendras. Geste d'amour et de tendresse, tels deux oiseaux en mal d'ivresse. Les grands amours n'ont plus d'adresse quand
Est-il chagrin dès qu'il vous blesse? Au lendemain de maladresse, les grands amours sont en détresse. Lorsque l'un part et l'autre reste, de tristes adieux, que d'illusions. Si c'est un jeu, ce sera non. Rends-moi mes lettres et reste là. Demain peut-être tu comprendras. De tristes adieux, que d'illusions. Si c'est un jeu, ce sera non. Rends-moi mes lettres et reste là. Demain peut-être tu comprendras. Ils n'oublieront pas leurs promesses. Ils s'écriront aux mêmes adresses. Les grands amours se reconnaissent lorsque l'un part et l'autre reste.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네 삶이 내 의지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요.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개인은 제도와 법, 규제와 도덕의 굴레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부당한 권력의 행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된 가치와 규범에 얽매인 채 자기 금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보이지 않는 틀에 갇혀있는 쳇바퀴 같은 삶에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오늘의 소설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너무 어렵고 딱딱한 방송이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룰 소설은 김윤수 작가님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앨런 워커의 더 드럼 들려드리며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설 읽는 사람들 DJ 나이 먹은 어린 왕자였습니다. Oh, I can't pretend like you didn't bring my tempo up again. My head's in a spin. You sent my body to a place it's never been. Baby, won't you let me keep you up all night? Let the morning come closer. You
my drum.